자, 2019학년도 문제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6월 달에 총 3가지 분야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 그리고 혈당량 조절, 그리고 삼투압 조절까지 3가지 영역을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번은 저온 자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온 조절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겠죠. 자, 저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체온 조절의 중추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자, 우리 이미 이 조절 중추는 배웠죠. 간내의 시상하부이다 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이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되고요. 자, 이 TRH가 분비되면 뇌하수체 전엽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전엽이죠. 전엽에서 TSH를 분비를 해서 내분비샘에서 이 내분비샘 기억은 갑상샘이 될 거고요. 여기서 티록신이 분비돼서 물질대사 촉진이 될 겁니다. 그 이때는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이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최대한 혈액의 양을 적게 통과시켜줘서 열 방출량을 줄여줄 겁니다. 자, 이제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부터. 동그라미 기억은 갑상샘이다. 맞고요. 체온 조절 중추는 아까 얘기했듯이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의 수축의 경우에는 최대한 단위 시간 동안 지나가는 혈액 양을 줄여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증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혈당량인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던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A의 농도 변화가 지금 그래프 나인데요. 자, 지금 보면 이미 식사 전에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식사 후에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이 호르몬 A는 글루카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내용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 자, A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라고 했는데요. 글루카곤의 경우에는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A에 의해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루카곤은 오히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틀렸습니다. 자, 일단 그럼 정답은 3번이라고 나올 건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디귿. 구간 T에서 자, 여기 구간 T가 이렇게 있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포도당의 농도가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자, 이때는 높아질 때 인슐린 분비를 통해서 포도당이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계속 전환을 하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가를 하면서 계속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근데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됐으면 포도당의 농도가 그때부터 줄어들어야 되는데 T 구간은 포도당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식사 후에 포도당이 증가를 하는 것은 우리 증가하는 이 소화돼서 흡수되는 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건 그 다음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일어난 중이지만 흡수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농도가 증가를 하지만 그렇다고 이때 전환 과정이 안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지만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이고요. 그림 가는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그리고 나는 건강한 사람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지금 혈장 삼투압 변화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간단하게 우리는 ADH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이제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기억. A는 항이뇨 호르몬이다. 맞고요. 니은
수분 섭취량이 증가를 했대요. 자, 수분 섭취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물의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겠죠. 그러면 이때 A의 분비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자, P1과 P2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혈중 A의 농도, 즉 ADH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여기 P1일 때보다 P2일 때가 더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혈중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분의 재흡수량도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수분이 재흡수되면서 여기에서는, 자, 수분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P2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줌의 삼투압은 더 높아지겠죠.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여기에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소변의 양은 작지만 농도는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P2일 때가 높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낮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019학년도 11월 문제입니다. 9월에는 음성 피드백에 관련된 것만 물어봤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건 묻지 않았는데 11월 달에는 또 두 문제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요. 9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방금 풀었던 20번 문제에 나왔던 그림과 더 거의 동일하죠. 가 그림과. 그래서 이 호르몬 A는 항인효 호르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는 항인효 호르몬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콩팥에 A의 표적세포가 존재해서 여기에서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A의 혈중 농도가 증가를 하면, 자, 항인효 호르몬이 증가하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되죠. 항인효 호르몬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틀려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2019학년도 11월 문제 하나 더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12번 문제였고요. 정상인의 혈당량 조절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림 간은 간에서 호르몬 A와 B에 의해 일어나는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 사이의 전환을,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서 24시간 동안 층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A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B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A는 글루카곤, B는 인슐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호르몬 A가 작용했을 때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게 촉진되었으니까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가고요.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촉진시키는 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되는 거겠죠.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X는 A와 B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 확인하고 보기 확인할게요. 자, X는 식사 후마다 증가함이 보이죠. 즉 얘는 식사 후에 A 또는 B라고 했으니까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 중에 하나인데 식사 때마다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얘는 인슐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포도당이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네, 기억은 글리코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X는 동그라미 기억이 동그라미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자, 인슐린은 자, 니은이 기억으로 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 디귿 A와 B는 길항작용을 통해서 지금 서로 반대되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니까 길항작용을 통해서 혈당이 조절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9학년도 문제였고요. 2020학년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길어지는 관계로 영상이 잘라서 할게요. 2019학년도 여기까지 하고요. 2020학년도는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